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자일주 해볼게요. 무자는 밑에는 수고 한겨울이죠. 위에는 무토예요. 토국수 정제를 깔고 있고 지장간에는 임계 10, 20일이죠. 그 다음에 태지를 깔았어요. 요걸로 한번 볼게요. 갑은 관이죠. 평관, 갑목은 평관이에요. 평관으로서 자의 목욕이에요. 정관은 목욕이면 여기는 병지죠. 정관은 그 다음에 화생토 참 화생토 하니까 여기는 인성이죠. 인성이 태화절 비겁도 화투동법으로 태절 식상이죠. 식상이 지금 사와 생에 들어있어요. 우리 자해는 자오 묘유는 왕지로서 어떤 오행을 생해 주잖아요. 여기 자에서는 신이 생을 해요. 상관이 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이 록이고요. 걔가 왕이에요. 재성이 굉장히 강하죠. 정제가 왕이란 소리죠. 여기서 보면은 인성하고 이쪽은 태화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자일주가 공부로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도 태인데다가 약하잖아요. 이런 인성이 공부보다는 그러니까 제극인이 여기서 또 들어가죠. 제극인이라는 거는 재와 인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죠. 공부라는 거는 어디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상관은 좀 발달했네요. 그러면 자기의 손발을 이용하거나 말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직장 생활도 목욕과 병지니까 직장 이동이라든가 좀 심하겠죠. 무토는 큰 산을 나타내고요. 큰 운동장. 무성할 무자에서 시작됐거든요. 이 무가. 그래서 아름답게 확 펴져 있는 무성할 무. 그래서 이거는 노을이라고도 하고 무진 그러죠. 안개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넓은 운동장, 넓은 땅, 높은 산 이런 걸 무토죠. 뭔가 묵직하고 점잖은 모습. 일단 무 자체는 그래서 무라는 거는 인호술 같은 화운동이기 때문에 인에서 일어나서 이제 유에서 이렇게 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정지를 깔았어요. 거기에다가 무게 암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든지 좋은 부인, 좋은 남편 암압을 했으니까 다정다감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르게 산다면 만약에 바르게 안 산다면 이 해자라는 거는 수심과 비밀이 많고 잘못하면 수라는 거는 주색에 빠지기가 쉬운 글씨라 그런 것 돈 욕심이라든가 이사주가 제다신약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만 뺀다면 얼마든지 돈도 태지는 항상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돈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걱정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술집을 한다거나 여자 많은 데서 일을 하다가 여자랑 바람이 난다거나 이상한 쪽으로 갔다가는 굉장히 뭐 이 여자도 내부인, 편제도 내부인, 정제도 내부인, 정신없겠죠. 거기에다가 이 사주는, 이 무자일주는 오미공망이에요. 오미공망이라는 거는 지금 인성하고 겁재가 공망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좌우충이 나쁘겠죠. 좌우충, 좌우충, 그 다음에 자미원진, 그 다음에 자사합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처음에는 합이지만 서로 격각이잖아요. 이쪽은 신자진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은 사유축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요 무자일주가 깊은 산 속에 다람쥐, 뭐 쥐라고 하면 너무했고 다람쥐, 그 다음에 깊은 동굴 속에 박쥐,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재성을 깔고 정제를 깔고 있고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라는 거죠. 어떤 때는 굉장히 돈에 대해서 알뜰살뜰 인색할 정도로 하다가 또 편제성이 나오면은 유흥으로 돈 쓰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다가 이 남편이 병지 떨어져 있다거나 역마성의 남편이니까요. 간목은 목욕지예요. 먹고 놀고 멋내고 한량일 수가 있죠. 잘못하면. 그렇지만 이 자에서는 신을 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식상생재가 돼요. 식상생재. 거기에다가 태지, 돈 만드는 재주도 있죠. 얼마든지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는 좋은 남편, 서로 안명함을 했으니까 서로 챙겨줄 수 있고 다정다감한 부인, 거기다 식상생재까지 있죠. 그러니까 올바르게만 산다, 주색만 멀리 한다면 이거를 방송을 볼지 모르는 볼 수 있는 무자일주 분들한테는 정말 이 수가 많아질 경우, 특히 겨울생들이 천간에 임 뜨고 개 뜨고 개도 바짝 붙어가지고 뜨고 이러면은 이게 그걸 토류라고 하죠. 산이 무너진다고 할까? 홍수 나서 무토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제달신약이 가장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면 나무가 목이 많은 사주, 목이 빽빽하다 보면 태양을 가려서 음습해지면은 거기에는 자라지도 못하고 뭐 도둑만 들끓고 음습하잖아요. 목이 많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거기다 금이 많을 경우에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일만 많이 하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화가 많으면은 물론 자수가 있어서 괜찮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조열할 경우에는 쓸모없는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민둥산. 이 산에 무토라는 거는 봄에 꽃이 피면 꽃 구경 가는 산이 되어야 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좀 아름다운, 무성하고 아름다운 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습은 깊은 산에 이렇게 뭐 계곡물이 쫄쫄쫄 흐르는 모습이라 이쁜 모습이라고 이 자체로는. 하지만 전체 사주 구조상 수가 너무 많다거나 그러면 무섭죠. 겨울이면은 완전히 눈부라치는 그런 무서운 산에 누가 가겠어요?
아니면 바짝 마른 산에 아무것도 잘하면 민둥산이라 아무도 쳐다봐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식상생재로 가가지고 자기가 재주던 기술이던 가게던 뭐든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한다면 노후에는 아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무자일주 제가 가까운 사람이 여자분이 있는데 젊어서 유부남하고 해가지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결혼도 그때 이후로는 못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너무 일찍 이쁘거든요. 무자일주들이 여성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조심한다면, 그리고 이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색해요. 막 벌벌벌벌 떨죠, 돈에. 그러다가 귀가 얇거든요. 태지라 한 방에 뭐 남자한테 어떻게 쏟아붓거나 이상하게 돈이 없어져요. 돈 관리가 안 돼요. 태절은 절대는 두라도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돈, 돈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젊은 시절 한 3, 40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노후가 아주 편안하다는 거. 일단 자기 사주가 제다신약이다. 제다신약이라는 건 여기저기 돈이라는 거잖아요. 수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을 우습게 한다거나 뭐 인생 뭐 있어 하고 유흥으로 막 빠져서 술 먹고 놀다 보면 빚지게 된다는 거죠. 한번 빚지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은 이 무자일주는 여자든 남자든 얼마든지 돈도 안 떨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조상 만약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건 제다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수가 희신이냐 기신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바짝 마른 어느 정도 조열한 땅이라면 이 자수가 굉장히 귀하게 쓰겠죠. 좋은 여자, 좋은 돈, 알뜰한 돈, 근면성실하게 사는 사람.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지비를 넣더라고요. 주역으로. 무자일주는 특별히 할 말이 그거예요. 제자신약. 왜냐면 돈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정제라 막 돈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모으지만 그 태에 있기 때문에 다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이 사주 구조상 제다신약으로 가면 정말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돈 관리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젊었을 때 그 복잡한 연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은근히 고집스러워서 자기가 좋아하면은 또 거기에다 올인해 버리니까요. 이 편재성도 무시 못 하거든요. 큰 돈 욕심 바라다가 한 방에 밀어놓고, 이 사람이 태해지고 식상이 약한데 어떻게 큰 돈을 벌려고 하겠어요? 그거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는 수지비를 줬어요. 수지비. 물숫자에다가 땅 지자에다가 비. 견줄비죠. 비라는 건 도울비, 친할비, 견줄비.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비도 되겠지만 그런 비예요. 그래서 수. 지가 먼저 들어가야겠네.
수집이에요. 아래는 땅지 곤이에요. 곤. 여기는 수, 쑥, 감이죠. 감캐죠. 감중년, 곤삼년, 곤삼절 이렇게 다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물과 흙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물 없는 흙은 쓸모없는 땅이고 흙도 물이 있어야지 뭔가 고이고 모아지고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공자님이랑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원래 주역이라는 게 맨 처음 어, 복희 씨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무왕이 그 유리옥에서 64개의 그거를 단 다음에 다시 그 죽간에다 쓴 걸 태우려는 거를 공자님이 발견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립한 거잖아요. 그때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공자는 이게 금방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간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질서가 많이 필요한 상황. 이게 원래 여기는 서민들이고요. 여기는 지방관리고 여기는 약간 좀 더 윗사람. 여긴 대신들. 여기는 임금님 자리고 여기는 좀 이제 물러난 원로들.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다 음이에요. 음이고 이거 하나 임금만 이제 임금이 이 아랫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고 이쾌가 지수사에서 왔거든요. 지수사는 뭔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군대 조직처럼. 근데 그 다음 쾌가 수집이에요. 그래서 이 수집위에서는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유유상종 아니면 친밀한 사람들 마치 동아리처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모인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중건천 곤지곤 그렇게 건에서 곤에서 그 다음부터 수레둔 3번이죠. 수레둔, 산수몽, 수천수, 천수송, 지수사, 수지비까지 6개가 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수가 끝나요. 수지비로.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수레둔 했었죠. 의뢰일주 때 그냥 이제 새싹들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거. 그러면서 산수몽에서 아직은 목매하고 어리석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수천수에서는 하늘에서 비 오기를 좀 기다리고 뭐 이런 건데 수라는 게 왜 들어가냐면은 음양의 천지교태 그 만남에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려면 수기가 많은 사람이 연애가 잘 되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수기가 없이 바짝 마른 사람들은 예민하고 깐깐하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연애라는 건 수용성이잖아요. 내가 남자를 받아들이고 내가 여자를 받아들였을 때 연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짝 마르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라 이기적이고 해서 받아들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수는 뭐 동그란 데 담으면 동그랗고 네모에 담으면 네모고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요. 그리고 흐르기 때문에 어디나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수가 자꾸 음란지압을 얘기하고 비밀을 얘기하고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잉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사까지가 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땅 위에 물이 찰랑찰랑 논에 물된 모습 이렇게 논에다가 물이 찰랑찰랑한 모습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인데 지금 이건 초육이죠. 초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같은 백성이에요. 이게 원래 양자리에 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근데 이호는 지금 제자리에 지방 관리들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육.
삼육 같은 경우에도 뭐 큰 그냥 아랫사람들이니까, 사육 같은 경우에는 이 오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 여기서 오구에서 임금이 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은 주역을 한 번부터 다 하려고 예전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제가 완전히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구호에서 현비왕용 삼구라는 게 나와요. 수지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구오에서 하는 말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현명스럽게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죠. 왕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냐, 어떤 식으로 삼구라는 게 말맞자를 쓰더라고요. 말맞자에다가 구획 정리할 때 이런 거 쓰죠, 우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한나라의 임금들이 사냥을 나왔을 때 그 몰이 하잖아요. 막 중국 드라마랑 보면은 막 말 타고 개들이 막 몰이할 때 세 군데서 몰이한다는 거죠. 어디선 어느 나라든 세 군데서 몰아서 한쪽은 빠져나갈 수 있게, 그래야지만 살아남는 건 살아남는 거지, 씨를 말리듯이 다 잡아먹으면 백성들 원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게 세 군데서만 몰아라, 이런 식이죠. 그렇게 어질게 백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런 뜻이 여기 수지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구의 왕이 현명하게 요 아랫사람들을 잘 친밀하게 하고, 이 아랫사람들은 아직 나라를 만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가라는 거죠. 음은 양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런 사람들 다 자기 자리에, 그냥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끼리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일단은 수지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 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비 갑자기 나타난 왕용 삼구, 어진 임금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서 사냥을 해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지비캐는 연애운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남자에 여러 여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수집이라는 게 서로 친하고 도울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쾌는 점차 발전할 수 있는 쾌예요. 그러면 이걸로 무잘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